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가 발전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양극화로 가는 이유도 아마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눈은 알고 있다. 이 책은 총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사람이 거짓말을 알 수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키고 싶은 내용은 주로 보수와 진보 부분인데, 저희 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아마 이 정권이 한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가 발전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양극화로 가는 이유도 아마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제 눈 이전에 그 미국 책 중에 미국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리퍼블리칸 브레인, 우리말로 옮기면은 공화당의 뇌, 우리말로 옮기면 굳이 보수의 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공화당의 뇌라는 책에서 보수와 진보는 뇌가 다르다라는 거를 책 한 권을 통해서 과학적 증거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누구나 뭐 1400g 정도로 비슷할 텐데 어떻게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데 보수와 진보가 뇌가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사회적 뇌인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이 타고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주로 이제 정치적인 보수나 다른 뭐 보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보수 경향을 학습을 해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고가, 즉 뇌가 보수 진보가 갈리면은 결국 눈도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작동 기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 책에 소개된 예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좀 사람이 자극이죠. 모든 자극, 그 정치적인 자극이든 뭐 그게 음식이든 혹은 무엇이든 시각적 자극이든 간에 사람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 혹은 기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렴적 사고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골몰해서 한 주제에 몰두해서 소위 끝장을 내는 사고죠. 자, 이런 것을 수렴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되는 사고 방식을 발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발산적 사고는 일종의 산만한 사고입니다. 생각이 많아요. 어떤 하나의 화두를 던지더라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는 관점. 요즘은 이제 다른 말로 이거를 창의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사고도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고, 물론 어떤 한 개인에게 이 두 가지 기제가 다 있습니다. 다만 주로 어떤 기제를 가지고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산적 사고가 우위다 혹은 수렴적 사고가 우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물을 바라볼 때도 발산적 시선과 수렴적 시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많이 뚫어지게 오랫동안 바라볼 때 계속 집중해서 몰입해서 바라보죠. 그런 거를 일종의 수렴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발산적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많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스캐닝해서 산만하게 그러니까 한 방에 싹 훑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소위 스캐닝하는 시선들, 이거를 발산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또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여자는 어떻게 한번 9시 뉴스에 탁 나왔는데 무슨 시계를 했는지, 옷은 무슨 브랜드를 입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이런 것을 발산적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렴적 시선은 뭐 하나 바라보느라고 다 잊어버려요. 그것만 생각나지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도 시선도 이와 같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이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주로 대개 어떤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사고의 우위가 어떤 사고인지를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 보수적 사고 혹은 보수적 시선인지 진보적 시선인지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으로 갈려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기제의 밑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두 가지 다른 이제 성별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익숙한 것이 싫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즉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싫어지고 딴 데 가야 되는 거죠. 집 떠나서 사냥을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옛날에 유목민족의 심리 기제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특징은 익숙한 것이 좋다. 익숙할수록 좋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기 싫어요. 집이 제일 좋아.
편안한 것을 좋아하죠. 낯선 것을 싫어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기제인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이 소위 시선과학 혹은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쟤도 남자지만은 내 안에 여성 호르몬도 있고 남성 호르몬도 있는데,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우위죠. 우위다 보니까 남성적 사고 혹은 공격적 사고, 공격적 기제, 이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물을 제 무릎에 종업원이 쏟아도 대부분은 회피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물이 쏟았으니까 왜 이러세요? 종업원 보고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것,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수적 기제라고 합니다. 싸우는 것이 싫은 거죠.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싫고, 그에 비해서 공격적 기제라는 건 뭐냐면, 야, 주인 나오라 그래. 지금 이게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자, 이러면서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적 기제를 보이는 것.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보적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느 정도 좀 관용하는 것, 관용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보수. 이게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보수라는 단어를 좋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보수라는 것은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단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강하다. 자, 이것이 이제 시선에도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지금에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공격 기제만 난무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특정 성향에서만 이 기제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모든 성향에 관계없이 이 사회가 두 양극 집단에서 전부 이제 공격 기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을 일종의 감정 중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의 눈에서도 기술됐지만은,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감정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것을 건드리면 흥분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보고, 야, 너는 공부를 못하지? 네, 끝인데, 공부를 못하는데 그 공부 못하는 거하고 관련된 감정을 건드리면 흥분합니다. 너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단어.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사고에도, 그리고 시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언어들이 전부 감정 언어예요. 이성적 언어가 아니고 감성적 언어가 난무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극단적인 게 대립이 되고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사고도 시선도 감정을 건드리는 시점에서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시선도 이제는 시선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 지능을 높이는 법, 사물을 기분 나쁘지 않게 바라보는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좀 길거리에 좀 사람이 지나갔을 때 지나치게 뚫어지게 쳐다본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자, 이것이 유럽에서도 이제 좀 열린 사회에 가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복장이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지나다녔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이 되고 소위 시선 교육을 많이 받은 문화권에서는 뭐 지나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교육이 안 된 오히려 보수적 사회에서, 굉장히 닫혀있고 노출에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사물을 지나가는 좀 선정적인 장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뚫어지게 보게 돼 있고 이상하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시선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일종의 시선 교육 혹은 시각 지능 교육이라고 할 텐데, 그런 교육이 우리 사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선뿐만이 아니고 사고도, 심지어는 미디어를 접할 때도 우리가 미디어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디어에서도 댓글도 그렇고 모든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는 영상들, 이성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들도, 그게 이제 뭐 광우병도 그렇고요, 지금 핵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감정을 건드리는 시각적 자극들이 난무하고 있고, 자,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많은 양극화와 어떤 극단적인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 눈은 알고 있다 해서 제안했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시지각 교육, 그러니까 시각을 처리하는 교육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어떤 길러주는 데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바라볼 때도 소위 맛집과 멋집이 있을 텐데, 맛집을 가야 되는데 이뻐 보이는 집만 가는 거죠. 멋집을 가게 되고, 또 사회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허세라고 그러죠. 뭐 비싼 옷을 샀다고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시선 교육, 시각 지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